부산의 늦은 겨울은 유난히 눅눅했다. 비는 하루 종일 그치지 않았고 밤이 되자 골목 사이로 스며드는 안개는 건물 외벽을 적시며 한기를 더했다. 한민주는 고시원 복도로 들어서며 축축한 낭말이 바닥에 닿는 소리에 인상을 찌푸렸다. 그는 하루 종일 일했던 손을 주머니에 넣고 묵직한 숨을 내쉬었다. 고시원 방은 작고 허름했다.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환풍기에서는 시도 때도 없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이곳이 유일한 안식처였다. 알바 2개를 뛰고 돌아오면 그저 이불 속으로 파묻혀 자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문을 닫고 잠기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2번째, 더 크게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몸을 돌렸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하룻밤만 부탁드려요.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녀의 옷은 비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손에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다시 잡히면 죽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불쌍하다는 감정보다 먼저 떠오른 것은 얘 하필 나지? 라는 당황스러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그 안에 깃든 공포는 거짓말처럼 보이지 않았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여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비에 젖은 흔적이 바닥에 남았다. 민주는 수건을 꺼내 주며 말했다. 이거 닦으세요. 여긴 좁아서 그냥 제 침대 쓰시고 저는 바닥에서 잘게요.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조용히 수건을 받아 들었다. 이름도 쫓기는지도 묻고 싶었지만 민주는 그러지 않았다. 그녀는 담요 속에 몸을 말았고 그 후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주는 바닥에 이불을 깔며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낯선 여자의 숨소리, 빗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나는 희미한 썩은 냄새 같은 것이 신경을 자극했다. 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눈을 떴다. 시계는 오전 7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려다 문고리를 잡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무리 돌려도 문은 안에서 잠긴 채였다. 저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저 출근해야 해서요. 문 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은 분명 안에서 잠겼고 여자는 안에 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방 안에는 아무 기척도 없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문 좀 열어봐요. 괜찮아요. 그 순간 방 안에서 풍기는 냄새가 더 강해졌다. 어젯밤에도 느꼈던 그 이상한 냄새였다. 무언가 썩는 듯한, 하지만 철분 냄새가 섞인 묘한 향.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문을 발로 걷어찼다. 문이 퍽 소리를 내며 열렸다. 방 안은 조용했다. 이불은 개켜져 있었고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그녀가 나갔다면 문은 어떻게 안에서 잠겼을까? 바닥 한쪽에는 작은 검은색 비닐봉지가 놓여 있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에는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 하나와 반으로 찢긴 종이 한 장이 있었다. 플라스틱 용기 안에는 잿빛 가루가 담겨 있었다. 손에 닿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퍼졌다. 그는 종이를 펼쳤다.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절대 맞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얼어붙은 채로 방을 둘러보았다. 어딘가에서 아직도 그 냄새가 풍기고 있었다.
방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여자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이 흔적 없이 지워진 듯했다. 그러나 바닥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와 그 안의 잿빛 가루는 분명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주는 손끝에 남은 싸늘함을 털어내듯 손을 털었다. 그는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문장은 짧았지만 초조함과 공포가 스며들어 있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절대 맞지 마세요. 그건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민주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에 방을 한 바퀴 더 돌았다. 수연이 사라진 건 분명 이상했다. 문은 안에서 잠긴 상태였고 창문은 고시원 구조상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좁았다. 그렇다면 그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숨은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 데리고 간 것일까? 그는 머리를 쓸어 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도대체 뭐라? 이건. 그 순간 방 안의 냄새가 더 짙어졌다. 어젯밤 느낀 것보다 훨씬 강했다. 냄새는 냉장고 뒤쪽 작은 틈에서 은은히 스며 나왔다. 민주는 냉장고를 살짝 움직여 그 뒤를 살폈다. 바닥에는 작은 먼지와 함께 회색 가루가 희미하게 흩어져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살짝 만져보려다 움찔하며 손을 뒤로 뺐다. 이미 한번 맡아버린 냄새가 체내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 알 수 없는 불쾌감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왔다.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던 민주는 종이를 다시 봉지 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들었다. 용기 속 가루는 마치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가 호흡할 때마다 가루가 아주 약하게 움직였다. 그는 황급히 뚜껑을 닫고 봉지를 꽉 묶었다. 다시 맞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를 것 같았다. 출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문득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일터에 가면 아마 제대로 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결국 전화를 걸어 결근을 알렸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고시원 특유의 좁은 복도는 작은 소리에도 울림이 컸다. 하지만 이 발소리는 이상하게 울리지 않았다. 아주 조용했지만 묘하게 무거웠다. 마치 발바닥이 바닥을 스치지 않고 떠다니는 듯한 기묘함이 있었다. 민주는 길을 바짝 세우고 문 앞으로 다가갔다. 발소리는 그의 문 앞에서 멈춘 듯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다. 대신 아주 느긋한 숨소리 같은 것이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그는 갑자기 등골이 싸늘해졌다. 문 너머의 존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 있는 듯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발소리는 다시 움직였고 복도 끝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는 땀에 젖은 손바닥을 옷에 문지르고 숨을 고르려 애썼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다. 어젯밤 여자가 말했던 문장. 누가 따라오고 있어요. 잡히면 죽어요. 그녀가 말했던 사람들이 방금 복도를 지나간 존재일까? 아니면 그보다 더 위험한 무엇일까? 그는 봉지를 꼼꼼히 묶어 책상 서랍에 넣었다. 하지만 서랍을 닫고도 불안감은 전혀 가시지 않았다. 점심 무렵 민주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고시원을 빠져나왔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축축했지만 방 안의 냄새보다는 훨씬 낫다고 느껴졌다. 그는 고시원 입구에서 망설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침에 들린 발소리를 만든 존재가 혹시 근처에 있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그때 누군가 민준의 이름을 불렀다. 한민준 씨죠. 깜짝 놀라 돌아보니 수연이었다. 그녀는 후드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은 더 창백해져 있었다. 어젯밤보다 더 지쳐보렸고 어딘가 달리는 도중인 듯 숨이 가빠 있었다. 수연 씨, 어디 갔었던 거예요? 예, 문이 잠겨 있었던 거죠. 수연은 민준의 팔을 붙잡았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 없어.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이 근처까지 왔어요. 그들이라는 말에 민준의 심장이 조여들었다. 아침에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혹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들은 냄새를 따라가요. 특히 그 가루 냄새를. 한번 맡은 사람도
손에 묻은 사람도,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그건 추적의 표식이 되어 민주는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이 이미 위험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이제야 선명해졌다. 도대체 그 가루가 뭐예요? 왜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이제 말해줘야겠네요. 안 그러면 당신도 죽어요. 제 탓으로. 민주는 침을 삼키며 그녀를 바라봤다. 그 가루는 그냥 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뼈를 불태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뼈는 죽기 전에 부른 울음과 남은 기억과 붙잡힌 영혼을 잿가루로 묶어둔 거예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명은 너무 비현실적이었지만 그 비현실이 오히려 지금의 상황과 더 잘 맞아떨어졌다. 수연은 이어 말했다. 그리고 그걸 맡으면 죽은 자들이 당신을 기억해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숨을 수 없어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뒤를 부산의 자갈치 시장은 겨울 햇살에도 차갑게 느껴졌다. 민준과 수연은 좁은 골목 사이로 빠르게 이동하며 주변을 살폈다. 사람들의 발걸음, 트럭 엔진 소리, 상인들의 목소리가 뒤섞였지만 그들의 귀에는 오직 긴장된 심장박동과 뒤에서 느껴지는 위협만이 선명하게 들렸다. 민주는 수연의 팔을 잡고 속삭였다. 여기까지 온 건 안전한 건가요? 수연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직이에요. 그들이 시장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민주는 심호흡을 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자신과 수연, 둘 다 살아남기 위해선 이 사람을 만나야 했다. 두 사람은 좁은 골목 끝 오래된 창고 근처에 도착했다. 컨테이너와 상자들 사이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몸을 낮추고 수연을 뒤로 숨겼다. 그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숨죽였다. 철민 씨, 여기 있어요. 작은 목소리가 컨테이너 뒤에서 들려왔다. 키가 작고 마른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는 철민의 얼굴을 보자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철민의 눈빛은 긴장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이곳도 감시 중이에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철민은 주변을 살핀 뒤 낮게 속삭였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가루를 태우고 제거할 방법을 알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그놈들이 냄새를 맡고 다시 추적해 올 거예요. 민주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그들은 검은 가루를 봉지에서 꺼냈다. 수연은 손을 떨며 민준의 손을 잡았다. 민준 씨, 정말 이거 해야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라. 도망치기만 하면 안 돼. 철민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는 손가락으로 작은 라이터를 꺼내 들었다. 주변에는 바람이 세게 불어왔다. 민주는 라이터를 받아 잡았다. 바람 조심하세요. 불꽃이 흔들리면 가루가 날아가요. 민주는 라이터 불꽃을 가루에 가까이 가져갔다. 불길이 닿자 회색 가루는 순식간에 빛을 내며 타올랐다. 불꽃은 녹색과 붉은빛으로 변하며 공중으로 치솟았다. 수연은 두려움에 얼굴을 감싸 지었다. 철민은 눈을 찡그리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민주는 심호흡을 하고 남은 가루가 물가로 떨어지도록 정확하게 던졌다. 가루는 순간적으로 물과 닿으며 연기를 내뿜고 사라졌다. 냄새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공기는 이전보다 가벼워졌다. 철민은 한숨을 내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추적당하지 않을 거예요. 민주는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살인자는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가 냄새를 따라오지 못해도 여전히 추적자는 남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안전할 시간이에요. 민주는 깊게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죠. 우리는 여기서 더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골목을 따라 이동했다. 주변에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상점의 소음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위협을 느낄 수 있었고 한순간에 방심이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철민 씨, 이제 어떻게 하죠? 철민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시장 근처에는 작은 창고가 있어요. 거기라면 조금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어요. 내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알려선 안 돼요. 수연은 민준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정말 안전할까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세 사람은 철민이 안내하는 대로 좁은 골목을 지나 작은 창고로 들어섰다. 안은 차갑고 어둡지만 이전 냉동 창고처럼 위협적이지 않았다. 바닥에는 먼지가 깔려 있었고 오래된 상자와 컨테이너가 쌓여 있었다. 철민은 민준과 수현을 창고 안 구석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여기서는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밖은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그놈들은 이 근처를 계속 감시할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민준은 창고 안을 살피며 손을 내밀었다. 철민 씨, 그 사람, 살인자는 어디에 있어요? 철민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다. 그는 아마도 아직 시장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민준, 수연, 철민은 창고 안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웠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은 뼈가루 봉지를 안전하게 처리했지만 그 냄새와 표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장담할 수 없었다. 살인자와 그 조직은 여전히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우리 다음 단계는 분명해야 해요. 그냥 숨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이 낮게 말했다. 철민은 잠시 주위를 살피고는 말했다. 맞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해야 해요. 그놈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한 번이라도 들키면 끝장이에요. 수연은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상대하죠?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모으고 그들의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철민 씨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활용해야 해요. 철민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죠. 그 조직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한 번 움직이면 반드시 흔적을 남겨요. 우리 목표는 그 흔적을 역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서로 의지해야 해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그래야 해요. 바깥의 소음은 여전히 끊이지 않았다. 트럭의 경적 소리, 상인들의 목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 하지만 창고 안은 일시적인 안전지대였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철민이 알려준 신화도매 시장 근처 냉동창고에 숨어있는 정보원. 철민이 말한 이름 철민 씨의 친분을 활용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민준 씨, 그 사람과 접촉하면 정말 안전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올 거예요. 선택은 단 하나예요. 직접 가서 진실을 확인하는 거죠.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하지만 이동 경로는 신중하게 잡아야 해요. 조직의 시선은 아직 우리를 놓지 않을 거예요. 주변을 최대한 피하면서 움직여야 해요. 세 사람은 창고에서 나와 좁은 골목을 통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민준이 앞장섰고 수연과 철민이 뒤를 따랐다. 골목은 어둡고 습기가 많아 발걸음 소리가 크게 울렸다. 민준은 몸을 낮추고 발걸음을 조심하며 주변을 살폈다. 저기 사람 움직임이 있어요. 철민이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주시했다.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만 다행히도 그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은 시장 안쪽으로 들어섰다. 상인들의 시끄러운 소리와 물건을 나르는 소음 속에서 민준은 오히려 긴장을 풀 수 있었다.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추적자에게서 숨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저기 냉동창고 구력이에요. 철민이 낮게 말했다. 민주는 주변을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했다. 정보원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다. 냉동창고 주변에는 경비원이 여러 명 배치되어 있었다. 민주는 숨죽이며 철민과 수연을 끌어 조금씩 다가갔다. 우리가 도착했어요. 이제는 조심해야 해요. 조금만 소리 내도 들킬 수 있어요. 철민이 속삭였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꽉 잡았다. 걱정하지 마요. 제가 지킬게요. 그들은 컨테이너 사이를 지나 작은 통로로 이동했다. 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정보원을 찾아 시야를 좁혔다. 마침내 작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작은 키에 마른 체구, 낮게 몸을 숙이고 담배 연기를 뿜는 남자가 바로 정보원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다가가며 낮게 인사를 건넸다. 철민 씨, 우리가 왔습니다. 도와주셔야 해요. 정보원은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정말 살아있네요. 그럼 뻐가로 봉지는? 민준은 손을 들어 보여주었다. 이미 안전하게 처리했음을 알렸다. 정보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요. 이제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 계파가 얽혀 있어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민주는 정보를 집중하며 들었다. 조직의 내부 구조, 두 계파 간의 대립, 최근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합니다. 먼저 추적자를 완전히 따돌리고 정보를 확보한 뒤 수연 씨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이동 계획을 세워야 해요. 경로는 최대한 안전하게 동시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민주는 계획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떨고 있었지만 그의 결의와 냉정함을 믿고 있었다. 수연 씨, 준비됐나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민준 씨와 함께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잡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되어야 해요. 민준, 수연, 철민은 냉동창고 근처의 작은 골목을 빠져나왔다. 바깥은 여전히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사람들의 곤중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민주는 시선을 사방으로 돌리며 주변을 살폈다. 그는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긴장을 놓지 않았다. 민준 씨, 저쪽으로 가야 할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요. 하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해요. 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어요.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철민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저쪽 골목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우리를 감시하는 눈이 아직 있을 거예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들은 좁은 골목을 따라 움직였다. 민주는 손을 수연의 손 위에 올려 안심시키며 자신도 숨을 죽였다. 바닥에 자갈과 쓰레기가 발걸음을 방해했지만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몸을 낮추며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경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한 살인자들이 배후에서 점점 접근하고 있었다. 저기, 움직이는 그림자 있어요. 철민이 속삭였다. 민주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살폈다. 두 명의 남자가 멀리서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목에 문신이 있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뒤를 조용히 추적하며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민준 씨, 이대로 가다가는 들킬지도 몰라요. 수연이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낮게 속삭였다. 계획대로 가야 해요.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요. 도망만 치면 끝이에요. 이번에는 함정을 역으로 이용할 거예요. 철민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럼 제가 유인할게요. 민준 씨와 수연 씨는 그 사이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민준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곧 결정을 내렸다. 좋아요. 철민 씨가 유인하는 동안 우리는 목표 지점으로 이동해요. 철민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살인자들은 곧 그를 발견했다. 키 큰 남자가 철민을 향해 세막대를 들고 다가왔다. 철민은 일부러 시야에 들어와 자신을 노출하며 민준과 수연이 안전하게 이동할 시간을 벌었다. 민준은 수연의 손을 잡고 빠르게 골목을 나섰다. 좁은 통로와 높은 담장을 지나 그들은 사람들이 적은 시장 호미진 구역으로 이동했다. 민준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수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뒤에서 세막대가 바닥을 치는 소리와 살인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민준은 한 걸음씩 속도를 조절하며 쓰러지거나 소음을 내지 않도록 주의했다. 민준 씨, 더 이상 들리면 어쩌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걱정하지 마요. 조금만 더 가면 숨을 수 있어요. 민준은 단호하게 답했다. 그들은 좁은 개천을 지나 작은 숲으로 들어섰다. 민준은 주변의 어두운 그림자를 활용해 숨을 곳을 찾았다. 그 순간 살인자들이 철민을 뒤쫓으며 골목 끝까지 다가왔다. 철민은 일부러 함정을 만들어 살인자들을 유인하며 민준과 수연을 보호했다. 잘하고 있어요. 철민 씨. 민준이 낮게 속삭였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긴장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살인자들에게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며 민준과 수연을 위한 시간을 벌고 있었다. 살인자들은 철민을 발견하자마자 공격을 시작했다. 세막대를 휘두르며 그를 추격했지만 철민은 빠르게 움직이며 골목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민준과 수연은 그 사이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작은 개천 앞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다. 민준은 숨을 고르며 수연을 둘러보았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얼굴에 남아 있었다. 민준 씨, 이제 괜찮을까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아직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민준은 단호하게 답했다. 철민은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살인자들은 그를 놓쳤지만 그들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민준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곧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다. 민준 씨, 이제 계획을 실행해야 해요. 그놈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철민이 속삭였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연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다음 단계는 정보를 활용해 추적자들을 완전히 따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을 잘못 잡으면 또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주변의 흔적과 그림자를 분석했다. 민준은 과거의 경험과 철민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다. 몇 분 후 그들은 좁은 골목 끝에 도착했다. 민준은 잠시 멈춰 주변을 살폈다. 뒤에서 살인자들의 움직임은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민준 씨, 이제 안전할까요? 민준, 수연, 철민은 좁은 골목 끝에서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밤의 어둠 속 달빛조차 흐릿하게 비쳤지만 그들은 여전히 긴장감을 풀 수 없었다. 살인자들이 언제든 뒤를 쫓아올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졸였다. 민준 씨, 이제 어디로 가야 해요? 수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골목의 어두운 그림자를 따라 신중하게 주변을 살폈다. 조금만 더 들어가면 임시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서 정보를 정리하고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아직 방심하면 안 돼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서 움직였다. 그는 주변에 잠복할 가능성이 있는 감시자들을 주위에 깊게 살폈다. 그들이 이동하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조직이 이렇게 집요하게 그 뼈가루를 줬는지, 수연이 위험에 휘말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철민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든 조각들을 연결하려 했다. 철민 씨, 그 주머니 정확히 뭔가요? 왜 이렇게까지 위험한 거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단순한 뼈가루가 아니에요. 의식에서 사용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담긴 뼈가루예요. 그것을 가진 사람은 조직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해요. 그들은 뼈가루가 남긴 흔적을 통해 표식을 찾고 살아있는 사람을 쫓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해도 용납하지 않아요. 수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우리가 이미 표식을 받은 거군요. 철민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주머니를 만진 순간 당신에게 흔적이 남았어요. 이제 조직은 반드시 찾아내려고 할 거예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도망만 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방법은? 민준이 물었다. 철민은 낮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 뼈가루를 완전히 없애야 해요. 물이 있는 곳에서 불을 태워 연기를 퍼뜨리지 않게 해야 안전해요. 하지만 시간은 거의 없어요. 조직은 이미 우리를 추적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계획은 명확했다. 그들은 반드시 뼈가루를 제거하고 동시에 조직의 추격을 따돌려야 했다. 그들은 좁은 개천을 따라 이동하며 주변의 그림자를 활용해 조심스럽게 걸었다. 민주는 수연의 손을 단단히 잡고 그녀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했다.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몸을 낮추며 주변을 살폈다. 2명의 살인자가 접근하고 있었다. 한 명은 키가 크고 다른 한 명은 문신이 있는 남자였다. 그들은 정확히 그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었다. 민주는 철민을 향해 신호를 보냈다. 철민은 이미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그들의 주의를 끌며 민준과 수연이 안전하게 이동할 시간을 벌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살인자들은 철민을 발견하자 공격을 시작했다. 세막대를 휘두르며 그를 향해 달려갔지만 철민은 날렵하게 움직이며 그들의 공격을 피했다. 민준과 수연은 그 사이를 이용해 좁은 골목 끝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다. 민준 씨,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요?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조금만 더 참아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기서 뼈가루를 처리할 수 있어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가 작은 연못가에 도착했다. 민준은 숨을 고르고 뼈가루 주머니를 꺼냈다. 수건에 쌓인 회색 가루는 여전히 차갑고 오싹하게 느껴졌다. 민준은 라이터를 꺼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불꽃을 가리켰다. 철민 씨, 준비됐나요? 민준이 낮게 물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하세요. 불꽃이 퍼지면 냄새로 추적당할 수 있어요. 한 번에 끝내야 해요. 민준은 주머니를 라이터에 가까이 가져갔다. 회색 가루가 불꽃에 닿자 화염이 순간적으로 치솟았다. 녹색과 붉은색으로 빛나는 불꽃은 마치 살아있는 듯 흔들렸다. 민준은 심호흡하며 주머니를 물속으로 던졌다. 물과 접촉하며 연기가 퍼지자 냄새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민준에게 매달렸다. 이제 괜찮아요.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죠?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철민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조금만 더 안전하게 이동하면 조직의 추적은 이제 끝이에요. 이 주머니가 없어진 순간 표식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냄새로 추적할 수 없어요. 민주는 수연을 꼭 안았다. 그의 가슴에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조직이 남긴 흔적을 피해서 완전히 은신해야 해요. 민준이 말했다. 그들은 어두운 숲속 작은 길을 따라 이동했다. 민준은 철민과 함께 경로를 계획하며 수연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조차 민준에게는 긴장감을 높였다. 민준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수연이 물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먼저 은신처로 가서 상황을 분석해야 해요. 그 후 조직을 완전히 따돌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철민은 주변을 살피며 민준의 판단을 신뢰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안전하지 않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사람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럽지만 확고했다. 이 밤의 공포를 극복하고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밤은 깊었고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민준, 수연, 철민은 서로를 믿고 움직였다. 이번에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진실과 자유를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다짐이 자리 잡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해. 우리 모두 살아남고 그 조직의 그림자를 벗어나야 해. 밤의 어둠 속 세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유지하며 새로운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도망이 아닌 전략적 생존과 조직에 대한 반격의 시작이었다. 민준, 수연, 철민은 숲속의 어두운 길을 따라 이동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뼈가루 주머니가 안전하게 처리되었지만 그들의 마음속 긴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조직은 단순히 뼈가루만 쫓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민준과 수연, 철민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민준 씨, 이대로 계속 이동하면 안전할까요? 수연이 낮게 물었다. 민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숲속 길은 좁고 복잡했지만 그를 뒤쫓는 조직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다. 조금만 더 가면 은신처가 있어요. 거기서 상황을 정리하고 다음 전략을 세워야 해요. 하지만 그곳까지도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철민은 민준의 말을 확인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조직은 우리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하려 할 거예요. 조심해야 해요. 이번에는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라 반격을 준비해야 해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단순히 생존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구조와 목적을 파악하고 위협을 근본적으로 끝낼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작은 언덕을 넘어가며 숲속의 임시 은신처에 도착했다. 오래된 폐가였지만 숲과 나무들이 자연스러운 방어막 역할을 했다. 민준은 문을 잠그고 주변을 살피며 내부로 들어갔다. 일단 여기서는 안전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 조직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 위치를 파악할 수도 있어요. 민준이 낮게 말했다. 철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상황을 분석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직의 구조와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뼈가루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누군가를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조직 내부에도 약점이 있을 거예요. 민준은 책상 위에 펼쳐진 지도와 메모를 살폈다. 여러 지점이 표시되어 있었고 과거 그들이 도망치던 시장과 창고, 숲속 경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수연과 철민을 향해 말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것은 조직이 뼈가루를 사용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인물은 누구인지예요. 철민 씨, 그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죠? 철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사람은 신화도매시장 냉동창고에서 일하던 정보원이에요. 그는 뼈가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배포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지금 숨고 있어요. 조직이 그를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어요. 민준은 결심했다. 좋아요. 우리가 해야 할 다음 단계는 그 정보원을 찾아서 조직의 핵심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반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요. 수연은 두려움과 불안이 섞인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나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으러 가면 조직이 바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예요. 그냥 숨기만 하면 우리는 계속 쫓기겠죠. 이번에는 한번 싸워야 해요.
반격할 기회를 만들어야 해요.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좋아요. 그럼 제가 경로를 계획하고 숨겨진 정보를 확보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준 씨, 수연 씨는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세 사람은 작은 계획을 세우고 조심스럽게 이동을 시작했다. 숲을 벗어나며 민주는 주위를 살피며 위험 신호를 확인했다. 조직이 이미 추적을 시작했는지 새로운 감시자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했다. 민준 씨, 저기 불빛이 보라요.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민주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방향을 확인했다. 작은 마을 외곽의 가로등 불빛 아래 의문의 인물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조직의 첩자일 가능성이 컸다.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철민 씨, 우회로로 가죠. 우리가 먼저 위치를 바꾸고 첩자를 혼란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민준이 낮게 지시했다. 철민은 숲과 마을 사이의 좁은 길을 안내하며 민준과 수연이 뒤따르도록 했다. 그들은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고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했다. 우회로를 따라가던 중 민준은 잠시 멈춰서서 지도와 메모를 다시 확인했다. 그들은 정보원을 찾아야 했지만 그의 위치는 불확실했다. 정보원은 은신처 근처에 있어요. 하지만 그는 조직의 추적을 피해 숨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급하게 접근하면 위험해요. 철민이 낮게 말했다. 민주는 결심했다. 좋아요. 우리가 그를 찾을 때까지 천천히 접근하고 주변 상황을 분석하며 조직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접근할 거예요. 이건 단순한 도망이 아니라 전략적 움직임이에요. 그들은 숲과 마을 사이의 작은 골목을 지나 임시 은신처 근처의 폐가를 발견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내부를 살폈다. 누구 있나요? 저는 민준입니다.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요. 민준이 낮게 말했다. 잠시 후 문틈에서 정보원이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긴장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 정말 살아있네요. 조직이 당신을 쫓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주머니는 이미 처리했나요? 정보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전하게 처리했어요. 이제 우리는 조직의 움직임과 계획을 알아내야 해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정보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고 그들을 내부로 안내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가 안으로 들어갔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조직의 핵심 정보를 확보하고 반격할 준비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준의 마음속에는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조직의 그림자를 벗어나고 우리 모두 살아남아야 한다. 밤은 깊었지만 세 사람은 새로운 전략과 계획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조직에 맞서 반격할 준비를 갖춘 존재가 되었다. 폐가 안은 습하고 차가웠지만 지금 이곳이 그들이 가진 유일한 안전지대였다. 민준, 수연, 철민,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정보원 기태는 작은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릴 뿐 사람의 인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네 사람 모두 이 침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금 당신들이 처한 상황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에요. 조직은 이미 내부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뼈가루 주머니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조직의 의식을 유지하는 핵심 도구였어요. 그것을 잃으면 조직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수현은 충격과 혼란이 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런 걸? 저에게 보내고 저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기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원래 그 주머니는 당신에게 갈 물건이 아니었어요. 중간에 물건을 넘기던 사람이 배신을 했고 그 때문에 조직은 당신을 운반자로 오해한 거예요. 그들은 당신이 배신자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자체만으로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민준의 이마가 삐걱이며 찌푸려졌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구해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휘말린 거라는 말인가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관여된 이상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직은 목표를 놓치지 않아요. 당신들이 뼈가루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들은 더 강한 추격단을 보낼 겁니다. 철민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계속 도망치기만 하면 결국 잡히는 건데. 기태는 순간 눈빛을 바꾸었다. 그 눈에는 확신과 결의가 있었다. 도망만 치면 결국 죽어요. 하지만 반격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져요. 조직도 완전히 무적이 아니라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사용하면 최소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민주는 앞으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약점이 뭔가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죠? 기태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가 바로 이정호라는 남자예요. 그는 조직에서 의식을 관리하고 사람들을 통제하며 뼈가루를 이용한 추적의 중심에 있어요. 그가 무너지면 조직의 통제력도 약해져요.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 혹시 그날 고시원 앞에 있었던 그 남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남자가 바로 이정호예요. 순간 폐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고시원 문 앞에서 민준에게 전화를 걸고 수연을 추적하며 냉동창고 문틈으로 눈을 들이밀던 바로 그 남자. 그의 존재 자체가 악몽처럼 떠올랐다. 민준은 잠시 머리를 감싸쥐고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가 반격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의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요? 기태는 테이블 아래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다. 오래된 녹음기처럼 보였지만 그 위에는 여러 개의 좌표와 데이터가 표시되어 있었다. 조직은 비밀스럽지만 완벽하게 움직이지는 못해요. 그들은 특정 패턴으로 움직이고 각 구역마다 감시 인원을 배치해요. 제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이정호는 오늘 밤 부산 항만 근처에서 의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철민은 기태를 바라보며 믿기 어려운 듯 물었다. 오늘 밤이라고, 의식이라고, 그게 뭐예요? 기태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조직은 사람을 식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의식을 사용해요. 뼈가루는 그 의식의 매개일 뿐이고 가장 중요한 건 의식을 이끄는 사람의 존재예요. 이정호는 그 의식을 통해 사람들의 표식을 확인하고 배신자를 제거해요. 민주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의식을 막으면 이정호의 통제력을 끊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기태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위험해요. 의식 장소는 경비가 삼엄할 거고 조직의 최정예들이 지키고 있을 거예요. 수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가를 붉혔다. 민준 씨, 그건 너무 위험해요. 이제 겨우 뼈가루 추적에서 벗어난 건데 다시 그 위험 속으로 들어가면.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하게 말했다. 수연 씨,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과 철민 씨,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선 이번만큼은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수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준을 믿고 있었다. 기태는 곧바로 지도를 펼쳤다. 항만 근처에 작은 창고가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버려진 창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직의 의식 장소예요. 경비는 2명씩 교대하고 내부에는 최소 6명 이상의 인원이 있을 겁니다. 철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죠? 기태는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민준 씨, 당신은 혼란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당신이 뼈가루 주머니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은 조직 내부에서도 이미 알려져 있어요. 당신의 신호 하나만으로도 조직 내 일부가 움직일 거예요. 민준의 표정은 확고해졌다. 그렇다면 시작하죠. 오늘 밤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폐가 안의 공기는 한층 더 깊어지고 무거워졌다. 그러나 그 무게 속에서 내 사람은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그들을 향해 다가가는 순간 그들의 반격이 이제 시작되었다. 밤은 이미 깊어 있었고 부산 한마는 거대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바람은 차갑고 거칠게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갔고 파도는 부두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철썩거렸다. 민준, 수연, 철민, 그리고 기태는 한만을 향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숨을 죽였다. 기태가 낮게 속삭였다. 저기, 보이죠? 불빛. 저게 바로 일식이 이루어지는 창고예요. 멀리, 오래된 철제 창고 안쪽에서 희미한 붉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내부에서 불길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느낌을 주는 빛이었다. 민준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조려드는 느낌을 받았다. 수연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저기 들어가야 하는 거죠.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가 이정호를 막으려면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철민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하지만 저기 경비가 많아요. 최소 6명이라고 했잖아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노리는 건 1명이에요. 이정호. 그가 의식을 시작하면 경비들은 대부분 내부 주변에 집중할 거예요. 그 틈을 노려야 해요. 민주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의 눈은 이미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좋아요. 계획대로 하죠. 제가 먼저 움직여서 혼란을 만들게요. 수연은 깜짝 놀라 민준의 팔을 잡았다. 민준 씨, 혼자 들어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민준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고 말했다. 수연 씨, 내가 움직여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미끼가 돼야 해요. 괜찮아요. 나 혼자 죽지 않을 거예요. 기태는 창고의 구조를 지도에서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 너문, 경비가 2명 있을 거예요. 민준 씨가 그쪽으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면 경비가 움직일 겁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반대편으로 들어가 이정호의 위치를 확인할게요. 철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둘과 함께 움직일게요. 하지만 진짜 괜찮겠어요? 민준 씨. 민준은 눈을 반쯤 감고 짧게 대답했다. 괜찮아야죠. 그들은 소리 없이 한만 근처로 더 다가갔다. 컨테이너 사이 녹슨 철제 구조물 아래에서 몸을 숨긴 채 준비를 마쳤다. 잠시 후 기태가 신호를 보냈다. 지금입니다. 민준은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바람을 가르고 컨테이너 사이의 좁은 틈으로 향했다. 손은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그는 창고 연문 앞에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경비 2명이 서 있었다. 검은 옷, 무표정한 얼굴, 허리에는 단단한 쇠막대. 민준은 숨을 고르며 그림자 속에 섰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나 찾고 있었죠. 2 경비는 즉시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동시에 잔혹한 확신으로 변했다. 김민준. 한 경비가 중얼거리자마자 다른 경비가 곧바로 무기를 들었다. 도망칠 줄 알았나? 너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민준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그가 창구 쪽으로 뛰자 경비들이 뒤를 쫓기 시작했다. 이때를 노리며 기태, 수연, 철민은 반대편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창고 뒷문은 잠겨 있었지만 기태는 미리 준비한 작은 도구로 자물쇠를 조심스럽게 따냈다. 창고 안은 어둡고 음산했다. 붉은 조명이 천장에서 흔들림을 만들고 있었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원형 의식장이 있었다. 바닥에는 기묘한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고 중앙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이정호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차갑고 손에는 작은 검은 병이 들려 있었다. 기태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게 버가로를 대체할 새로운 매개체예요. 의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철민은 침을 삼키며 기태를 붙잡았다. 우리가 어떻게 막죠? 기태는 짧게 대답했다. 민준 씨가 시간을 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병을 먼저 확보해야 해요.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다.
철제 문이 강하고 부딪히는 소리, 경비들의 고함, 그리고 민준의 거친 숨소리. 저쪽으로 갔다. 잡아. 이정호는 움직임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폈다. 들어왔군.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그 안에는 확실한 분노가 있었다. 김민준, 역시 넌 쉽게 죽지 않는군. 기태가 숨을 죽이며 속삭였다. 지금이에요. 그 병을 확보하면 돼요. 수연은 몸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민준을 향한 의지와 결심도 있었다. 세 사람은 불빛이 드리워진 의식장의 일각을 따라 조용히 이동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착! 철제 바닥 위로 신발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정호의 눈이 즉시 그쪽을 향했다. 누구지? 기태가 수연과 철민을 뒤로 밀치며 소리를 질렀다. 지금 뛰어. 이정호가 외쳤다. 침입자다. 모두 잡아라. 경비들의 발걸음이 창고 안으로 들이닥치며 상황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다. 붉은 조명 아래에서 그림자들이 뒤엉켜 움직였다. 기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이정호를 막으려 했다. 그 일식, 멈춰야 한다. 이정호의 입가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내가 감히 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손을 치켜들고 주먹만 한 검은 병을 꽉 쥐었다. 기이한 기운이 창고 안에 퍼졌다. 공기가 떨리고 바닥의 문양이 붉게 빛나기 시작했다. 철민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저걸 사용하면. 그러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모든 것이 폭발 직전처럼 팽팽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 창고의 다른 쪽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민준이 뛰어들어왔다. 멈춰! 이정호의 눈이 그를 향해 돌아갔다. 기어이 여기까지 들어왔군. 김민준. 붉게 빛나는 의식장 한가운데 두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다.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민준과 이정호의 시선이 교차하자 창고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은 듯했다. 붉은 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주변의 경비들은 혼란에 휩싸여 움직이지 못했다. 민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그의 마음은 단호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정호야, 멈춰! 민준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냉혹했고 인간의 감정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다. 손에 든 검은 병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다. 너 하나쯤 내 의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민준은 숨을 고르며 손에 쥔 뼈가루 주머니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불길한 기운이 그의 손끝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끝을 봐야 한다. 수현과 철민, 그리고 모두를 지켜야 한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세차게 흔들렸다. 경비들이 밖에서 난입을 시도하며 불빛과 그림자가 교차했다. 민준은 이를 기회로 삼았다. 그는 뛰어들며 이정호와 1대1로 맞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인간과 초자연적 힘의 경계가 무너진 듯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말했다. 이 의식을 끝내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될 거야. 이정호는 비웃으며 검은 병을 흔들었다. 병 속의 액체가 붉게 빛나며 주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작은 기운 하나에도 바닥의 문양이 흔들리고 붉은 빛이 춤추듯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희생. 나에게 희생이란 존재하지 않아. 너와 다른 인간들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민준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주머니를 풀었다. 뼈가루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자 이상하게도 그 붉은 빛과 상호작용하며 일시적인 반응을 보였다. 뼈가루의 힘이 의식장을 약간씩 흔들며 이정호의 집중을 방해했다. 지금이야. 민준이 외치며 주머니를 손으로 뭉쳐 창고 바닥 한쪽으로 던졌다. 순간적으로 폭발하듯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붉은 빛이 눈부시게 깜박였다.
경비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 부딪히며 움직임을 잃었다. 이정호는 잠시 균형을 잃었다. 그 순간 민주는 몸을 날려 그의 팔에서 병을 빼앗았다. 두 사람은 바닥 위에서 격렬하게 맞붙었고 의식장의 힘과 인간의 힘이 충돌하며 공간 전체가 흔들렸다. 수연과 철민은 민준의 공격을 지원하며 이정호를 제압할 계획을 세웠다. 철민은 의식장 주변의 구조물을 활용해 병을 잡으려 했고 수연은 주머니에서 남은 뼈가루를 활용해 연기를 일으켜 시야를 가렸다. 이정호는 분노한 듯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간단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나 그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고 주변 문양이 강하게 빛났다. 붉은 빛이 창고 안을 가르메우며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민주는 의식을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몸을 움직였다. 그의 손끝에서 뼈가루와 검은 병이 부딪히며 작은 폭발음이 났다. 이 순간 민주는 주머니의 뼈가루를 의식 중심에 던져 넣었다. 원기와 가루가 섞이며 마치 폭풍처럼 중앙 문양을 뒤덮었다. 멈춰! 이제 끝이야. 민준이 마지막으로 외쳤다. 연기가 가라앉으면서 붉은 빛이 서서히 사라졌고 이정호의 몸도 점차 힘을 잃어 쓰러졌다. 병은 바닥에 떨어져 금이 갔고 남은 액체는 증발하며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의식장은 완전히 정지했다. 경비들은 민준과 수연, 철민을 더 이상 위협할 수 없게 되었고 창고 안은 고요함을 되찾았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뼈가루 주머니가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힘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수연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안도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철민도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살았다. 모두 살아있다. 민주는 주머니를 바라보며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이 힘을 절대로 남용하지 않을 거야.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는 주머니를 단단히 봉인하고 다시는 이 힘이 위험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결심했다. 수연과 철민과 함께 민주는 창고를 빠져나왔다. 항만에는 아직 붉은 빛이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바깥으로 나왔다. 달빛이 차갑게 비추는 항만에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민준씨, 정말 고마워요. 저와 아이 모두 살렸어요. 수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담담하게 답했다. 은혜라니. 난 그냥 우리가 함께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지. 철민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웃었다. 다시는 이런 일에 엮이지 않겠지만 내 덕분에 살았다. 민준, 정말 고맙다. 그들은 함만을 떠나 도시 외곽의 안전한 곳으로 향했다. 붉은 의식의 그림자와 공포는 사라졌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교훈이 남았다. 위험과 공포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 민준과 수연, 철민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밤을 걸었다. 도시는 여전히 잠들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믿음과 결의가 자리 잡았다. 더 이상 뼈가루 주머니나 의식의 위협은 없었다. 그저 살아남았고 서로를 지켰다는 사실만이 남았다. 새벽이 밝아오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지만 상쾌했다. 민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끝났어. 이제 진짜로 시작이야. 수연은 그의 손을 잡고 철민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더라도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확신을 마음속에 새겼다. 붉은 의식은 끝났지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용기는 이제 막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공포 속에서 서로를 지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항만 위 떠오르는 해가 수면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그들은 과거의 어둠을 뒤로하고 새로운 하루와 삶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